안녕하세요. 이변을 잇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 학교장 자체 해결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뭐를 유의해야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이 뭐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요거 개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자체 해결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다음에 가해 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그 다음에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 AND 개념입니다. 이거 모두 다 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두 충족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건,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렇다는 거, 그리고 요건이 요렇다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장 자체 해결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마무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가피해 관련 학생들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 등에 대해서 조율하거나 문서로 남겨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혹시나 그걸 잘못했다가 합의를 종용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합의 관련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조율하거나 문서로 남겨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가피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합의 조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뒤 이를 합의서 등 문서로 따로 남겨둬야지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은 피해받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 등 합의금, 그 다음에 추후 가해 관련 학생과 피해 관련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등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학폭위 등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금 등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되고 접근금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됩니다. 그 외에 요구할 사항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가해 관련 학생한테. 그렇다면 반대로 가해 관련 학생은 이 합의로 인해서 학교폭력, 만약에 형사사건이 될 만한 사안이면 형사사건, 그 다음에 민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뭐 그런 문구도 넣어줘야 되고,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당사자 외 누구에게도 말하거나 소문내지 않는다, 만약 소문을 내면 얼마의 금원을 지급한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합의 조건들을 설치를 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합의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 종국적으로는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게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 관련 학생도 마찬가지고 가해 관련 학생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좀 합의를 진행할 때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합의서 등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보통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때는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한다는 내용의 뭐 이렇게 간단한 동의서 받고 그 다음에 뭐 합의서나 이런 거는 따로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후에 문제될 수도 있고, 뭐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하기로 해서 합의금을 말 그대로 이제 합의금을 줬는데 그게 추후에 뭐 형사사건을 진행하거나 민사사건을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때 학교장 자체 해결할 때 다 그 합의금 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뭐 민사재판부에서도 그럼 합의서를 제출하세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서로 그래서 정확하게 사건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을 마무리로 할 때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으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추후에 문제된 사건들을 진행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할 때도 명확하게 좀 문서로 남겨주시는 게 좋고, 그게 이제 서로 문서로 남긴다고 뭐 서로하게 불리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게 정확하게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확하게 남겨야 되고, 대신 이제 뭐 서로의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작성할 때 아마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용어도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의 요건에 대해서도 좀 뭐를 넣어야 될지 뭐를 빼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요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에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